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이번 주말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을 전하는 발렌타인데이를 즐기겠지만 이 테슬라 투자자와 오너들에게는 미국 시간으로 2026년 2월 14일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 될 것만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예고했던 대로 바로 그날 $8,000의 FSD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말이 지나게 된다면 앞으로는 테슬라의 FSD를 사용하기 위해서 매달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FSD 마감 소식과 함께 놓쳐서 안 되는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고요. 흔들리고 있는 중국의 내수 시장에 대해서도 알아보며 이 온갖 비판 속에서도 모델 Y가 캘리포니아에서 보여주고 있는 압도적인 성적표까지 확인해 보면서 과연 FSD를 일시불로 구매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월 구독을 하는 게 답인지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로는 테슬라의 중심부 중 하나인 중국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최근 뉴스 헤드라인만 보게 된다면 테슬라가 중국에서 위기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진짜 숫자를 좀 본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숫자는 56,44대인데요. 지난 1월 한 달 동안 기가 상하이가 해외로 보낸 수출 물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치는 전년 대비 무려 71%나 폭증했고 전 달인 12월과 한번 비교해 본다면 무려 1,400%가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자, 기가 상하이 역사상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것인데, 자, 이런 모습과 다르게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테슬라가 위기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중국 내수의 판매량 때문인데요. 1월 내수 판매는 약 18,500대 정도로 작년보다 45%가 하락한 상황이고, 이 때문에 언론은 테슬라가 중국인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고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테슬라에게 기가 상하이는 이 중국 내수용 공장이 아니라는 점이고 전 세계 수요를 책임질 수 있는 글로벌 수출 허브이며 1월에 내수 판매가 좀 주춤하고 있는 사이 테슬라는 그 물량을 유럽과 아시아에 폭발적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돌리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기가 상하이는 생산한 차를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 가장 필요한 곳으로 보내서 많이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 이 수출과 내수를 합친 전체 판매량을 보게 된다면 약 69,000대로 전년 대비 오히려 9.3%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이 좀 어렵지만 테슬라는 작년보다 더 많이 팔고 있다는 것이 팩트라고 생각하고, 물론 중국의 로컬 브랜드들이 매섭게 추격하고 있긴 하지만 과연 이런 추격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가격 전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요. 최근 중국 정부는 이런 가격 전쟁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새로운 규정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 규정이 테슬라에게 독이 될지 아니면 강력한 방어막이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는 수출로 활로를 뚫고 있지만 중국 내수의 시장은 정말 전쟁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국 정부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 아주 강력한 경고를 꺼내들었다고 합니다. 자,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인 SAMR은 이 새로운 가격 규정의 지침을 발표했는데, 이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본다면 제조사는 총 생산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차를 팔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한마디로 만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관리비와 금융비, 심지어 마케팅 비용까지 다 합친 진짜 원가보다 싸게 파는 것을 법으로 막겠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중국 전기차 시장은 이 경쟁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가격을 내리고 있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 자동차 딜러의 55%가 적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고, 이제 중국 정부가 이러다 산업 전체가 다 죽겠다 싶어서 강제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중국 정부가 제재를 하게 된다면 과연 이런 규제가 테슬라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테슬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한마디로 테슬라의 원가는 다른 중국 경쟁사들보다 훨씬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재력이 약했던 중소전기차 업체들은 일단 싸게 팔고 보자라는 전략을 고수해왔지만 더 이상 이런 방법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이며, 반면 테슬라는 여전히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밑바닥까지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싸움에서는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부가 전기차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하한선을 정해주게 된다면 이제 소비자들은 단순히 어디가 제일 싼 자동차냐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같은 가격이면 어떤 차가 훨씬 더 편리한지를 따지기 시작할 것이고, 여기서 테슬라의 강점인 소프트웨어와 FSD 그리고 브랜드 파워가 빛을 발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격 경쟁의 시대는 가고 이제는 현지화의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바로 여기에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고 있고, 중국인들이 눈 뜨자마자 확인하고 잠들기 전까지 쓴다는 앱이 바로 위챗인데요. 앞으로 위챗이 테슬라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텐센트와 테슬라가 손을 잡고 진행하는 OTA 이벤트는 중국 내 100만 대 이상의 모델 3와 모델 Y에 즉시 적용될 것이라고 하고,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위챗은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고요, 모든 위치의 공유와 약속이 위챗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동안은 친구가 위챗으로 위치를 보내주면 전화기를 보면서 일일이 내비에 입력해야 됐는데, 자, 하지만 이제 위챗의 채팅방에서 받은 메시지를 터치 한 번으로 다시 테슬라 내비게이션으로 전송할 수 있고, 훨씬 더 쉬운 시스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 안에서 위챗의 미니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게 된다고 하고요. 이 목적지 근처에서 맛집을 예약한다든지 주차장을 미리 결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테슬라는 이동수단을 넘어서 위챗이라는 거대한 생태계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스마트 기기로 거듭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비의 결제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갑이나 폰을 꺼낼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차 안에서 위챗페이로 모든 결제가 가능해지고 중국의 디지털 결제 환경에 이 테슬라가 녹아들겠다라는 의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SU7과 같은 경쟁 모델들은 이미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테슬라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100만 대가 넘는 기존 차량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이런 기능을 깔아버릴 수 있다는 것은 이 테슬라만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소프트웨어의 힘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매일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테슬라를 살 사람도 별로 없을 거다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자,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테슬라가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지가 궁금한데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지만 실제 판매 데이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미국으로 돌려보면 최근 일론 머스크를 둘러싼 여러 논란 때문에 테슬라 불매 운동이 많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정치적인 이야기 때문에 테슬라의 모델 Y가 팔리지 않는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해서 이제 차가 더 이상 안 팔릴 거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은 언론으로부터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데이터를 좀 살펴본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이야기와는 다르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환경 규제가 까다롭다라는 캘리포니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좀 보려고 하는데, 현재 일론 머스크의 트럼프 지지로 인해서 안티 테슬라 정서가 가장 강하게 표출된 곳이라는 평도 듣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캘리포니아의 신차 딜러 협회인 CNCDA의 발표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Y가 4년 연속 캘리포니아 전체 판매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전기차 중에서 1위가 아닌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를 통틀어서 캘리포니아에서 팔리는 모든 차종 중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바로 모델 Y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건 2위와의 격차인데, 하이브리드의 강자라고 불리고 있는 도요타의 라브4가 6만 5천 대가 팔리고 있을 때 모델 Y는 무려 11만 대 이상 팔려나갔고, 이 정도면 2위와의 격차가 엄청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캘리포니아는 고학력 고소득층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 주류 언론들 역시 테슬라의 점유율이 무너질 것이라며 연일 공포를 조성했지만 정작 실구매자들은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제품의 가치를 선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론이 싫을 수도 있지만 테슬라는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전년 대비 점유율이 조금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는 단일 모델인 모델 Y가 압도적인 판매량으로 시장을 평정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혜자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대목이라 생각하고요. 결국 캘리포니아의 성적표는 한 가지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정치적인 논란은 일시적이고 압도적인 제품의 경쟁력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테슬라의 가격 정책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테슬라는 지금 이 시점에서 FSD의 일시 구매를 중단하려고 하는지 이제부터 그 전략의 의도를 같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예고하고 있는 운명의 날이 바로 이번 주말 2026년 미국 시간으로 2월 14일 토요일인데요. 이 날이 지나게 된다면 테슬라 홈페이지와 앱에서는 $8,000짜리 구매 버튼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테슬라는 왜 잘 팔리던 옵션을 없애고 구독만을 할 수 있게끔 바꾸는 건지 궁금한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 세 가지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FSD를 일시불로 판다는 것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 차의 하드웨어가 미래의 완전 자율주행을 영원히 지원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파는 것망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이 하드웨어 3 버전을 넘어서 하드웨어 4 그리고 앞으로 나올 AI5까지 등장하는 상황에 구독제로 전환하게 된다면 테슬라는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하드웨어에서 가능한 만큼만 구독해서 쓰라는 말이고요. 이 말은 앞으로 차량이 노후화되게 된다면 여기에 질 수 있는 책임 리스크를 털어내겠다라는 전략으로 생각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승인받게 되는 새로운 보상 패키지에는 FSD 활성 구독자 1,000만 명 달성이라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일시불로 한 번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매달 꼬박꼬박 $99씩 내는 구독자 1,000만 명을 확보하는 것이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재평가받게 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라고 생각하고 일시불 옵션을 없애고 있는 것은 일론 머스크의 보상 목표에 한 발짝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강력한 드라이브라고 생각합니다. 또 테슬라의 FSD 버전 14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응은 예사롭지 않고요. 자, FSD가 점점 더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구독제를 할 경우 이 가격의 변동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고 어쩌면 이런 가격 조정까지도 예상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동차 판매 회사에서 AI 구독 서비스 회사로 이번 주말이면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테슬라의 FSD를 $8,000나 내고 사야 될 것인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산술적인 계산부터 해보면요. $8,000 일시불과 월 $99를 내면서 구독하는 것은 이 본전을 뽑으려면 무려 81개월, 즉 6년 9개월 동안 구독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자, 본인이 차를 한번 사면 최소 7년에서 10년은 탄다라는 이런 장기적으로 타는 오너라면 이 $8,000에 사는 것이 무조건 이득이지만 이 3년 또는 4년 주기로 새 차를 바꾸는 분들이라면 이 $8,000를 세는 것은 이미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어차피 차를 팔 때 FSD 값이 반영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FSD의 옵션은 $8,000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보통 $2,000나 $3,000 정도 더 쳐주는 게 현실인 상황입니다. 자, 결국 나중에 차를 팔 때를 생각한다면 $8,000를 묶어두기보다는 그 돈을 예금이나 테슬라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고요. 필요할 때만 월 $99를 내는 것이 어쩌면 기회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기존에 이미 FSD를 구매하셨던 분들이라면 현재 테슬라가 새로운 차량을 주문하는 고객에게 기존 차의 FSD를 신차로 옮겨주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만 주문하게 된다면 나중에 차를 받아도 이런 전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FSD가 장착된 차량이 구형 하드웨어 3이라면 이번 기회에 최신 FSD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차량으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정리하면 2월 14일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은 FSD의 일시 구매의 문이 닫히게 되는 날이고요. 중국에서는 위챗의 연동으로 현지화의 정점이 점점 찍히고 있고 또 캘리포니아에서 압도적인 판매량은 테슬라의 혜자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FSD 기술이 점점 완성으로 다가가야지만 구독률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테슬라에서는 언제쯤 더 좋은 성능의 FSD를 보여주게 될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